네, 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지훈 대표입니다. 안경을 맞출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렌즈가 도대체 어떤 것들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렌즈의 정보가 너무 많다. 렌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비싼 렌즈랑 싼 렌즈가 도대체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렌즈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재질이 있고 어떤 설계 디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렌즈를 어떤 종류로 선택할 것인가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리를 보기를 원하는가가 첫 번째 선택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안경 렌즈는 한 가지의 초점 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래 5m 거리를 잘 보이게 해놓으면 5m만 잘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나이가 한 40대 미만의 나이가 되면은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 안경을 쓰고서도 모든 거리가 나는 잘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안경을 거리별로 쓰는 것인가 라는 것의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멀리와 가까이를 잘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느끼지도 않는 카메라의 오토포커싱이 눈 안에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의 모형을 보면 근시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이렇게 앞에 맺혀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거리를 뒤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안경 렌즈가 필요한 거죠. 이만큼을 보낼 수 있는 안경 렌즈는 딱 한 가지의 초점 거리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안경 렌즈를 딱 넣으면 이렇게 딱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멀리 보는 것은 선명하게 이제 보이게끔 규정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 이 초점이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초점이 퍼져 있는 상태로 눈에 맺히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눈 안에 있는 이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멀리 보고 있을 때는 이렇게 얇습니다. 얇은 상태에서 얘가 물체가 가까워지면 이 수정체라는 렌즈가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 두꺼워져서 초점을 띡띡 하고 잡아주는 거죠. 근데 연령대가 높아지면 물체가 가까워졌는데 얘가 두꺼워지지 못합니다. 얘가 두꺼워지지 못하니까 이제 이 초점 거리는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초점 거리별로 안경을 맞춰야 됩니다. 5m용, 4m용, 3m용, 2m용, 1m용 이렇게 거리별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40대 미만의 나이는 한 가지 안경으로 보통은 커버가 가능하다. 그럼 종류를 선택할 때는 그럼 한 가지 거리용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거리를 같이 보정할 수 있는 타입으로 해야 되냐, 이건 연령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단초점 렌즈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초점만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40대 미만에서는 이 단초점 렌즈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능 이상이 있다면 여러 가지 초점이 필요한 것들이 규정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건 아마 안경사나 검안사가 측정을 한 이후에 다른 초점 거리도 같이 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초점 렌즈는 근시, 원시, 난시 이런 것들을 보정하는 거고, 가까이 보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한 가지 단초점으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다초점도 있나? 다초점 렌즈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나온 건 이중 초점 렌즈가 나왔습니다. 멀리 보는 타입이 있고 가까이 보는 렌즈를 이 아래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마치 아까 이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졌던 것이 이 아래에 이렇게 붙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눈에 좀 튀지 않도록 하면서 여러 거리를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렌즈는 없을까 해서 누진적으로 도수가 다양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누진 다초점 렌즈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도 누진 다초점 렌즈인데요. 그래서 안경 렌즈를 부분적으로 보면 거의 한 25개의 초점 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한 40대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누진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눈의 상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 게 마치 이 눈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연고를 사용하는 거랑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상한 연고를 가지고 축구 경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을 때까지 최대한 참다가 나중에 이 연고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를 이제 끼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고는 이미 다 상했겠죠. 눈 같은 경우도 내가 눈이 이렇게 초점을 잡아서 볼록해지기가 어려운데 얘를 억지로 긴장을 하게끔 두면 얘도 빨리 상하고 눈의 피로감도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은 참는 것이 아니라 눈의 상태에 맞춰서 그 거리를 보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 요즘에는 근거리 작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30대 초중반에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과하게 소비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보정해 주는 것이 눈 관리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종류는 내가 단초점을 할지 다초점을 할지 정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설계를 정해야 됩니다.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카메라 렌즈라고 치면은 이 카메라 렌즈도 더 깨끗하게 보이게끔 하는 디자인이 들어간 것들이 있죠. 그럼 그걸 수차를 잘 보정했기 때문에 렌즈의 수차는 불순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불순물들이 많으면 물이 깨끗하지가 않죠. 이 렌즈에도 그런 수차가 많을수록 렌즈가 깨끗하지 않다. 그럼 이 수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이걸 설계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실제로 렌즈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어떻게 왜곡을 줄이고 흐림을 더 적게 만들게끔 하는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디자인은 총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구면 렌즈 디자인입니다. 이건 가장 오래된 렌즈 디자인이고, 두 번째는 비구면 렌즈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비구면 렌즈 디자인은 하나의 선 부분만 왜곡 보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 비구면을 여러 방향에서 넣은 렌즈, 아토릭 계열 렌즈 설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의 렌즈 디자인 설계가 있다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등급, 중간 등급, 상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런 설계 차이에 의해서 흐림이나 왜곡이 줄어들게 된다. 그건 광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전제 조건은 감각적인 거랑 광학적인 것을 꼭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 감각적인 거는 내가 차이를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눈에 들어가는 광학적 빛에 대한 수차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걸 검증하지 않고 렌즈 회사에서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렌즈 회사가 망하게 되겠죠. 자, 그럼 구면 렌즈는 왜 수차가 더 많을까요? 구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으로 갈수록 도수가 점점 근시 도수라고 쳤을 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 도수 범위에서 흐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눈을 이동했을 때 그 부분은 내가 중심으로 봤을 때랑 다르게 되니까 흐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면 렌즈는 커브를 더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주면 됐었는데, 그 볼록하게 만드니까 두께나 무게가 너무 증가하게 돼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게 비구면입니다. 우리 각막도 비구면 형태인데, 이 비구면이라는 게 어떤 건가라고 보면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구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구면은 약간 럭비공 같은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 코닉 상수라고 이렇게 원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 얘를 그냥 이 수평으로 자르면 이 서클이 되죠. 그냥 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구면이고요. 이걸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게 되면은 약간 포물선 형태가 되는데, 이게 비구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중심과 주변으로 갈 때 커브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렌즈를 만들게 되면 형상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커브 곡률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면 중심에서 맺히는 빛도 다 눈 안에 들어갔을 때 비슷하게 맺히게끔 해주죠. 그러면 불순물들이 수차가 적어지니까 보이는 선명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근시라면 일반적으로 각막의 형상이 이렇게 수직면이랑 수평면이랑 다 균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면에서 들어오는 빛, 수평으로 들어오는 빛을 같은 비구면도로 만들면 수차 제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난시가 있는 눈은 각막의 형상이 약간 이렇게 타원형입니다. 그럼 여기의 곡률과 여기의 곡률이 다르겠죠. 안경 렌즈도 이 곡률을 상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깥에 만드는 거니까, 그럼 이 곡률과 이 곡률을 다르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르게 적용한 계열들을 우리가 여러 방향의 곡률을 다 수차 제어하기 위해서 비구면도로 만들었다 해서 아토릭 계열 렌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방면으로 수차가 제거되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보이게끔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렌즈의 등급이 나눠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설계 디자인을 적용해서 등급을 다르게 하는 거고, 그 등급을 적용해서 렌즈 설계들을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품군들 다 동일하죠.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지만 그 렌즈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는 렌즈 종류, 거리를 어떻게 선정할 거야. 두 번째는 렌즈 설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야. 렌즈 설계도 아까 3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렌즈의 재질입니다. 일반적으로 굴절률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압축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재질에서 선택되는 이 재질 선택에 따라서 두께와 무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이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설계는 선명도와 관련되고 왜곡 정도, 울렁거림과 연관이 될 것 같고요. 종류는 내가 보는 거리에서의 선명도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재질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로 나눠질까요? 가장 큰 재질의 분류로 보면 유리 렌즈랑 플라스틱 렌즈가 있겠죠. 아주 옛날에는 이제 유리 렌즈를 썼습니다. 한 20-30년 전만 해도 유리 렌즈를 썼죠. 유리 렌즈가 강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스크래치가 덜 생기고 그리고 깨끗하게 보이고 단점이 무겁더라도 이런 장점 때문에 선택을 한 건데 이 장점이 붙었던 시기 그때의 플라스틱은 유리보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으로 유리를 선택했던 건데요. 지금은 플라스틱이 유리보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무게감도 훨씬 더 가볍고 그 보이는 것에 대한 스크래치 방지도 코팅에 대한 기술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유리의 장단점을 이제 다 보완했다. 이 플라스틱 자체가 이미 유리보다 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리를 쓰는 경우들이 흔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요. 여기 아배수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 아배수가 선명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질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선명도의 특성인데 유리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의 아배수랑 이제 안경 플라스틱 렌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아배수를 비교해 보면은 두 개가 크게 차이가 없거나 플라스틱이 더 깨끗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유리냐 플라스틱이냐, 이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플라스틱 소재에서 이제 굴절률이라는 것을 보고 재질을 선택하는 건데 이 굴절률은 총 4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0, 1.60, 1.67, 1.74 이렇게 4가지의 렌즈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 한 번 압축, 2번 압축, 3번 압축, 4번 압축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압축이라는 표현을 비유한 겁니다. 실제로 꾹 눌러가지고 이 렌즈를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이 소재 자체가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점 빽빽해집니다. 그 빽빽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이 빛이 지나갈 때 굴절되는 정도를 다르게 하는 건데요. 제가 쉽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쭉 달리고 있다가 빛이 차라고 비유를 할게요. 차가 딱 달리고 있다가 모래를 만나요. 그러면 모래를 만났을 때 다 꺾이겠죠. 그리고 그 모래를 만나서 가다가 물을 만나면 물을 만났을 때 더 꺾이겠죠. 이렇게 더 빽빽한 계열로 갈수록 더 잘 꺾이는 거죠. 그래서 소재를 더 빽빽한 소재를 써주면 빛이 더 잘 꺾이게끔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를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해서 빛을 더 많이 꺾을 수 있도록 하면 같은 면적 대비해서 빛을 더 많이 꺾게 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얇은데 더 높은 도수를 교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50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1.60, 1.67, 1.74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도수를 나눠서 보면은 1.6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 사이에 있는 근시들이 교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7 정도가 되면 한 마이너스 400에서 마이너스 600 사이에 있는 근시들이 교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74는 이 600 이상, 보통 우리가 한 마이너스 500디오타 이상을 고도 근시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600디오타 정도 되면은 이제 4번 압축의 렌즈를 선택을 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두꺼워지고 무게감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재를 권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설계는 비구면 이상의 설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재적 측면에서 깨끗하고 가장 육각형으로 잘 되어져 있는 소재는 1.60입니다. 물론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약간의 아배수가 떨어지더라도 선명도가 떨어지더라도 굴절률을 높이는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장점을 가집니다. 도수가 중간 도수 이상이라면 1.60과 1.67을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도수가 높다라고 한다면 1.74 이상의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까이가 잘 안 보인다 한다면 참지 마시고 가까이를 같이 보정할 수 있는 다초점 계열의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눈을 더 장기적으로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시, 원시, 난시의 정도가 많거나 내가 근시와 난시를 같이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토릭 계열 설계를 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광학적 교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렌즈는 비싼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내 눈의 상태에 맞는 좋은 렌즈를 검안사가 잘 권장을 해줬을 때 그 렌즈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되게 좋은 품질의 재료를 가져서 요리를 한다고 해도 그 요리를 누가 어떤 사람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렌즈 상품만 가지고 가서 나 이 렌즈를 할게요 라고 한다면 그게 내 눈에 맞지 않는 렌즈일
렌즈의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렌즈를 잘 분류해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영상에서 소개드렸습니다. 혹시 시각 기능과 눈과 관련된 부분에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시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클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이었습니다.